거의 매일 밤 토를 했던 것 같아요. 구토를. 매일매일 이제 올라오는 메시지들, 우리가 당연히 대선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물밀듯이 계속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오다 보니까 매일 밤 힘들었던,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보람차고 경험적으로 굉장히 소중했던, 지금 상황하고 비추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당시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정책들, 국민을 위한 정책들, 실용 정책들을 많이 내세웠는데 당내에서 좌파라는 프레임을 찍어가지고 공격을 많이 당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당에서 당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개혁을 이야기하면 뭔가 그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딱지를 붙이잖아요. MB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도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나를 제 개인적으로 느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폴리티션 스토리, 오늘 진행을 맡은 정치부 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셨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꿈꾸셨던 정치인의 꿈을 이루셔서 초선 의원님이지만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이제 역임을 하셨잖아요. 비대위원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비대위원장 당시 때 의원님의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좀 어떠셨어요? 많이 바쁘셨겠지만 힘드시기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거의 매일 밤 토를 했던 것 같아요. 구토를. 매일매일 이제 올라오는 메시지들, 그리고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라든지 탈당 문제를 둘러싼 많은 의원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당연히 대선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물밀듯이 계속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오다 보니까 매일 밤 힘들었던,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보람차고 경험적으로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 진짜 많이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좀 가장 기분 나빴던 이야기, 아니면 또는 가장 좀 응원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메시지, 이런 게 있을까요? 자기 정치한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비판도 있긴 했어요, 일각에서. 그러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겼는데 후보보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빛난다? 주목받는 것 같다. 이간질까지는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후보하고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말을 전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물론 정치판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분이 나빴죠. 상처도 받으셨겠어요. 정치를 어렸을 때부터 꿈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판에서 있는 계략, 모략 이런 것들 항상 있어 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상처를 받기보다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당연히 이제 좋은 기억은 다 좋은 기억인데, 지역을 돌 때마다 젊은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젊은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 있어서 그나마 희망을 보고 투표하겠다, 이런 말들이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의원님도 꽤 그래도 강력한 팬덤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진 않은데요. DM 같은 거 안 오시나요? DM은 많이 보내주시죠. 많이 보내주시고. 근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관심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고맙고, 또 주목받는 일도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니까요. 늘 작은 메시지, 또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 표현을 통해서도 또 장문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많고 너무 감사하죠. 물론 이제 비판 DM도 많이 들어오고 비판을 넣은 비난에 대한 DM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
조차도 다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관심이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뭐 요즘 윤 어게인이라는 분들한테도 이제 비난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관심이라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의원님한테 계속 네. 비난을 하시는. 저는 뭐 개혁을 옹호하는 분들하고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윤 어게인 분들도 이제 관심을 주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 관심도 사랑이에요, 다. 네,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님이 정치인 입장에서 귀담아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좀 궤적을 좀 돌아보자면 예전에는 이제 천하용인으로 불렸잖아요, 이른바. 근데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와의 좀 관계 궁금한데 좀 잘 지내고 계시나요? 나쁘지 않고요. 이준석 의원 다망은데 요즘 뭐 수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먼저 선뜻 연락하기에 조금 왜냐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 바쁘실 거라서 보일 것 같아 네.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괜히 연락을 잘 안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천하람 의원하고는 식사를 좀 했었고 아 그래 어떤 얘기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도 천하람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겸 그렇죠. 대표 네. 권한대행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그렇죠, 제가 식사를 오신 적도 있습니다. 아 예, 천하람 의원 제가 식사를 모셨었고 친하시잖아요, 그래도 두 분. 예, 꽤 최근에 가까우시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뵈었는데 그 자리에도 김재섭 의원하고 이제 개혁신당 천하람 네. 의원 함께 했었고요. 심지어 이건 비하인드도 이야기인데 풀어주세요. 비하인드 얼마든지 근데 풀어주세요. 비하인드까지는 아니고 이미 언론에 많이 소개됐을 텐데 12월 3일 날 네, 저희가 개헌 셋이 당일이에요. 네. 술 먹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요? 네, 다 같이 셋이. 멤버가 이준석 대표랑요? 아니요. 천하람. 김재섭, 천하람, 저 셋이 네네네. 한 저녁 만찬을 하고 이상하게 그날 제가 술 잘 안 마셨어요. 그리고 지역구에 그 상이 있어가지고 일찍 자리를 내려가셔야 됐구나. 파하고 각 지역으로 다 갔죠.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그날 이제 자리를 한 다음에 이제 헤어지셨는데 헤어지고, 계엄이 터진 네. 건가요? 그래서 공교롭게 3명 다 국회로 어. 와서 저희가 계엄 해제 표결을 했던 걸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12월 3일 날도 저희가 함께 했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엄청 가까운. 그래서 그 이전에도 봤지만 그 원래 이후로도 뭐 계속 가까우시니까. 세 분하고는 식사도 자주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그 언론에 이제 기사가 나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좀 어떤 얘기 나누셨을까요?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젊은 층에서 네. 다시 평가하고 싶은 대통령 뭐 이렇게 해서 랭킹이 상위권에 올라가 계시고 다시들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는 여러 비판들이 있었지만 네. 지금 돌아봤을 때 잘했다라고 평가되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재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수 정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보수의 원로이기 이전에 국가 원로이시니까 그렇죠.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먼저 대통령께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응해 주셨는데 보수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보수 정권이 성취했었던 순간들이 있구나. 제가 이제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네. 한국장학재단하고 이제 여러 일들을 할 때가 많은데 이 장학재단이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께 대학 등록금의 그럼요. 이런 정책 대학생들이, 지원들을 그렇죠.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대학생들이 정말 돈 걱정 없이 진짜 잘 마음껏 만들어졌죠. 공부를 할 수 있게 네. 이런 것들도 MB 때 네. 만들어졌던 기관이고 교육위에 여러 의원들이 계시지만 이 한국장학재단의 수혜를 받은 사람 저밖에 없어요. 나이가 제가 좀 젊다 보니까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받으셨죠. 그래서 네. 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있었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그렇죠. 넘어갔었죠. 그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일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금융 여러 정책들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막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세고개 협상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때는 어려웠지만 맞아요. 네, 지금 문제가 어찌되든 있었지만. 잘 자리 잡아서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지금 상황하고 비추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네. 당시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정책들, 국민을 위한 정책들, 실용 정책들을 많이 내세웠는데 당내에서 좌파라는 프레임을 찍어가지고 공격을 많이 당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럴 것 당에서 당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개혁을 이야기하면 뭔가 그 맞아요.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딱지를 붙이잖아요. MB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도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나를 제 개인적으로 느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되게 국가 원로를 만나 뵙고 왔는데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당 내에서 가장 어린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비대위원장도 역임하셨고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 이제 선배 정치인 분들께서 조언도 하시고 뭐 연락도 하시고 할 텐데 좀 가장 가까운 선배 정치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요. 요즘은 권영진 의원하고도 많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고요. 나이가 비슷한 우리 강명구, 네네. 약간 나이가 비슷하진 않고요. 비슷하기보다는 네네. 젊은 의원 강명구. 왜냐면 그 의총을 하면 이렇게 비슷한 라인에 같이 앉게 되는 앉으시더라고요. 분들하고 아무래도 네. 좀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의총장에서 초선 분들은 보통 앞에 앉아야 돼요? 이게 그 선수별로 앉나요? 그러니까 늘 보면은 이렇게 맨 마지막 뒷줄은 항상 이렇게 중진 의원님들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앉는 사실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하나의 마을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하나의 되게 마을이고 재밌어요. 문화다 기자 보니까 입장에서. 6선, 5선 국회의원이나 네. 초선 국회의원이나 헌법기관으로서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300명 중에 한 명인데요. 20만 네. 지역 주민들을 각각 대표하는 그렇죠. 예. 대표성을 띠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네. 때문에 헌법기관 대 헌법기관이지만 사실 그 실제적으로 봤을 때 초선들이 앞에 앉게 하는 문화가 있죠. 비대위원장 역임하실 때 그런 거 좀 타파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자리 바꿔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문화, 그런 정치, 그런 관례죠. 여러 네. 가지가 있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 전에 새 지도부가 이제 입성을 했잖아요. 이제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제 출범한 새 지도부에 대한 좀 평가나 아니면 좀 바라시는 점, 좀 뭐 걱정되는 점, 다양하게 좀 의견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당대회에서 대표께서 후보자 자격으로 보여주셨던 것들이 많은 우려가 네. 있었죠.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실제로 당대표가 되셔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원분들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정책위 의장과 네. 사무총장을 인선하셨는데 네. 인선에 대한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런 극단적인, 극우적인 분들을 맞아요.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와 관계없이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막역한 분, 또 당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분들을 지명해 주셔서 그런 우려도 좀 불식이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 승리가 이번 그렇죠. 지도부가 가장 큰 과제죠. 과제이고 그것이 장동혁 대표 본인의 정치 그렇죠.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네.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대로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에도 걱정이 덜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 3대 특검의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특검의 의원분들의 출석 요구라든지 그렇죠. 예. 뭐 압수수색 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내 의원들이 위축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당 지도부가 이럴 때일수록 기준을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에는 협조하고 네.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정치 보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을 내리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어찌되었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되는 수사에는 강력하게 야당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또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수사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고 그런 모습들이 선행이 되어야 대여 투쟁을 할 때도 아 그래 국민의힘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래 저렇게 목소리를 내야지. 이런 소구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수사에 다 우리가 응하지 않고 모든 그 개혁을 전제하지 않은 대여 투쟁만 선행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적해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먼저 돌아올 거기 때문에 개혁을 전제로 한 대여 투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반기 국회에 좀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좀 그런 부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치가 22대 국회가 극단적인 측면들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정권 때, 윤 정권 때 물론 그때는 여소야대 상황이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권력을 저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야당하고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도 많이 들었는데 잘 안 됐죠. 근데 지금 어쨌든 정권을 바뀌고 여대 야소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또
협치라는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서 더 먼저 응해야 되고 제안해야 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여대 아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야당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 마지막으로 포천 가평 지역 주민분들한테 영상 편지 하나 쓰고 끝낼까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 가평군 주민 여러분, 김용태입니다. 늘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또 많은 이야기들도 들려주고 계셔서 그 이야기를 국회에서 잘 실현해보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 임기 기간 포천시 가평군 주민들을 위해서 또 경기 북부 권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주말마다 부단히 찾아뵙고 있는데 꼭 지역에서 꼭 한 분 한 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이랑 함께 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김용태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